안녕하세요. 산야소 동의보감 컨세장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집에서 음식을 해 드시거나 또는 약재를 달여 먹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된장국을 끓인다라고 생각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재료를 얼마나 알맞게 넣느냐 이거겠죠? 그리고 간도 알맞아야 될 거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음식을 해서 야 맛있다 라고 하는 그 기준은 단맛과 바로 짠맛입니다. 즉 단맛과 짠맛이 적당하게 어우러졌을 때 야 맛있다 라고 합니다. 이 유튜브 약초 방송 중에서도 어떤 분 보니까 생것을 가지고 술을 담는 분이 제법 있더라고요. 반드시 술을 담을 때는 말리거나 또는 뭐 잘게 썰어 말리거나 아니면 쪄서 말리거나 반드시 말린 것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생것으로 요리를 하거나 달여 먹거나 술을 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본 법제 과정을 꼭 지킨 다음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일일 약학, 오늘의 약초는 죽은 사람도 벌떡 일어서게 한다는 산더덕입니다. 이 더덕은 초롱꽃가의 열애살이 덕물성 초본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 웬만한 분들은 이 더덕의 꽃이나 더덕의 모습을 잘 모르는 분은 없죠. 이 더덕 뿌리에는 사실 영양 성분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서 아마 웬만한 분들은 산삼보다도 더 좋은 것이 더덕이다라고 하죠. 요즘 겨울에 채취해서 이렇게 가져오는 더덕 보면은 사포닌 성분이 산삼에 비해서 약 100배 정도 더 많습니다. 그러니 큰 더덕 한 뿌리 먹고 나면 죽은 사람도 벌떡 일어설 만큼 힘이 나게 만드는 거죠. 한방에서는 이 더덕을 사삼이라 부르죠. 주로 11월부터 내년 한 2월 이 사이에 채취한 뿌리를 주약재로 쓰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시장통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더덕을 판매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감자 깎는 칼이 있죠. 이걸 가지고 껍질을 아주 싹싹 벗겨서 앞에 보니까 가득 쌓아놓고 하얗게 깎은 그 뿌리를 판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껍질은 뭐합니까? 물으니까 그냥 저쪽에 가서 버린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말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더덕의 주 약효는 바로 껍질에 있는데 이 좋은 껍질을 다 버리고 뭘 먹는단 말이냐, 사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가 깎아 놓은 이 더덕을 제가 10,000원치 구입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수북하게 쌓아 놓은 더덕 껍질을 비닐봉지에 한 봉지 넣어 주십시오 하니까 그냥 마음대로 가져가라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거 다 들고 제가 집에 왔습니다. 깨끗하게 한번 씻은 다음 햇빛에서 한 2, 3일 말리다가 건조기에 넣고 며칠 부 말렸죠. 그런데 이 더덕이 사실 향도 좋고 약효는 안에 내부에 있는 하얀 그 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껍질에 있는 겁니다. 이 방송 듣고 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웬만하면은 그냥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은 사실 요리를 해 먹기 힘들면은 그냥 깎아 가지고 말려서 차를 끓여 드십시오. 그리고 내부의 하얀 속살은 그냥 요리해 드시고요. 앞으로는 아주 귀한 아주 약효 풍부한 껍질 다 버리고 영양가 별로 없는 속살만 드시고 약효 좋은 껍질 퐁땅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더덕의 약성은 따뜻한 성질이고 맛은 약간 써죠. 독은 없고요. 주 약효는 인체 독소를 분해 배출해주는 해독작용이 아주 뛰어나고요. 강정작용도 다른 어느 식물 못지않게 좋은 것이 이 바로 더덕이죠. 자, 지금 앞에 한번 보십시오. 더덕이 굉장히 크죠. 저는 한 뿌리 가져가서 그냥 깨끗하게 씻어 가에 지저분한 것은 껍질을 벗겨 가지고 말려뒀다가 그냥 약초를 우려 드시고 내부 속살은 더덕 구이해 드시거나 아니면 다른 뭐 요리해 드셔도 좋겠죠. 제가 이 더덕을 한방에서는 사삼이라 부른다 그랬죠. 이 더덕도 어린 새수는 봄나물로 먹어도 좋고요.
뿌리는 늦 가을부터 이른 봄 사이에 채취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이런 뿌리 식물을, 즉 겨울 되면은 지상부 다 말라져 버리고 뿌리는 영양소를 가득 머금고 겨우 내내, 즉 뿌리가 아주 통시하게 커지죠. 그럴 때 채취해서 사용하셔야 약효가 가장 좋은 겁니다. 이 더덕은 사실 열을 내려주는, 즉 해열 작용도 아주 뛰어나죠. 그러다 보니 각종 염증성 질환으로 인한 몸에 열이 나거나 아니면 독감이 들어서 열이 날 때도 이 더덕을 달여서 드시면 약효가 아주 좋고요. 그리고 청간작용, 즉 간을 아주 깔끔하게 해서 간에 쌓이는 독소를 분해 배출하는 작용이 아주 뛰어나다 보니 피로회복이나 또는 침침한 눈 있죠. 이런 침침한 눈을 밝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혈압 환자에게도 아주 좋고요. 당뇨 환자에게도 좋은 것이 이 더덕이죠. 제가 더덕 중에서도 약효가 가장 좋은 부분은 어디라고요? 바로 이 껍질입니다. 껍질. 앞으로는 이 더덕 껍질 벗겨서 버리지 마시고요. 반드시 한번 씻어 가지고 말려두었다가 약차로 우려 드십니다. 그리고 사실 또 더덕은 오래된 천식이죠. 숨이 좀 차고 목소리가 그릉그릉 하는 분 있죠. 기침을 좀 콜록콜록하고 이런 분, 즉 만성 천식에도 아주 좋은 것이 이 더덕이죠. 그리고 콩팥 기능, 즉 신장 기능을 아주 좋게 하는 역할도 있고요. 사실 이 신장 기능, 즉 콩팥의 기능은 장기 중에 장기, 대통령 장기이지 않습니까? 이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면은 첫째, 남자들의 성 기능이 아주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면은 귀에서 바람 소리 또는 매미 소리가 들리고 하는 이명 또는 이석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남자 구실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 이 콩팥의 기능을 엄청 좋게 하는 약재 같은 거 많이 드셔야 되겠죠. 또한 이 콩팥의 기능이 뚝 떨어지면은 골다공증이나 또는 골절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피부 질환에 이렇게 고름이 생기고 잘 낫지 않고 할 때 이 생더덕을 껍질째입니다. 깨끗이 씻은 다음 그냥 강판에 갈아 가지고 그 즙을 한번 발라 보십시오. 잘 듣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잔병치레 많이 하시고 감기 뭐 달고 사는 분 계시죠? 이런 분들에게도 이 더덕은 참 좋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제가 더덕을 어떻게 먹으면 정말 좋게 먹을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어쩔 수 없이 반찬에 먹을 때는 외부에 있는 저 껍질, 거칠 껍질을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껍질을 벗기고 먹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껍질은 반드시 말려두었다가 약차로 우려 먹는다. 아니면 약수를 담으면 더 좋고요. 물론 내부에 하얀 속살은 더덕구이를 하거나 또는 뭐 다른 요리를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달여 드시고 싶을 때는 그냥 외부 껍질을 깨끗하게 한번 씻은 다음 껍질째 사용하는 겁니다. 잘게 썰어서 되도록이면 햇빛에 바짝 말리고요. 그리고 약수를 담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수를 담을 때는 생각 그대로 넣지 마시고 되도록이면은 잘게 썰어서 햇빛에 말려 담으면 더 좋고요. 더 중요한 것은 껍질을 벗기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껍질째 달여 먹거나 아니면 약수를 담을 때는 꼭 껍질을 사용하시라는 것. 지금 우리나라 어디를 가더라도 이 먹거리가 아주 풍부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좋은 껍질 부분 다 버리고 내부에 너무 부드러운 살만 드시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는 약간 좋은 풀나무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죠. 이 죽은 사람도 벌떡 일어나게 하는 이 더덕 많이 드시고 겨울 내내 건강하십시오.